자연 속에서 독사와 맞서는 동물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단순히 맞서는 것을 넘어서 독사를 지배하기도 해요. 동물 플래닛의 한 특집에서는 거미가 자신의 크기의 30배에 달하는 뱀을 죽이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그 장면은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제 독에 저항하는 전략과 예상치 못한 뱀 사냥꾼들의 야생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몽구스만큼 독사에 대담하게 도전하는 동물은 드물어요. 몽구스는 빠른 속도와 정밀함으로 유명하며, 강력한 자연적 장점 덕분에 코브라 같은 치명적인 뱀을 자주 이겨요. 우선 몽구스의 민첩성과 빠른 반사신경 덕분에 공격을 피하고 상대를 지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돌진으로 몽구스는 뱀의 머리에 치명적인 물어버리기를 가해요. 두꺼운 털과 느슨한 피부는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해 송곳니가 중요한 부위에 닿기 어렵게 만들어요. 몽구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독에 대한 저항력이에요. 신경계의 유전적 적응이 독성 물질이 결합하는 것을 차단해 마비를 일으키는 물림이 훨씬 덜 효과적이게 만들어요. 이 고위험 경쟁은 공진화의 교과서적인 사례예요. 뱀이 더 강력한 독을 발전시키면 몽구스는 더 큰 저항력을 발전시켜 야생에서 진화의 무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몽구스의 명성은 너무 상징적이어서 루드야드 키플링의 이야기 리키티키타비에 영감을 주었어요. 그 이야기에서 용감한 몽구스가 코브라로부터 가족을 지켜요. 이 허구의 이야기는 실제 생물학적 힘에 기반하고 있어요. 하지만 위협이 하늘에서 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육지의 어떤 포식자보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면요. 두 번째, 독수리. 독수리는 뱀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몇 안 되는 포식자 중 하나예요. 날카로운 시력을 가진 독수리는 밀집한 식물 속에서도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요. 일단 발견하면 독수리는 매우 빠르게 다이빙하여 강한 발톱으로 먹이를 잡고 임모빌리제 시켜요. 여러 독수리 종이 뱀 사냥의 전문가예요. 짧은 발가락 독수리는 뱀을 사냥하기 위해 하늘을 날아다니며 공격해요. 갈색 독수리는 퍼프에더와 블랙 맘바 같은 독사에 주로 공격하며 물림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목표로 해요. 검은 가슴 독수리는 80cm까지 자라는 뱀을 사냥하며 신속하게 다이빙하여 잡아요. 독수리는 뱀과의 조우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꺼운 비늘 같은 다리 갑옷을 발전시켰어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뱀의 머리를 목표로 하여 빠른 죽음을 보장하고 방역의 위험을 줄여요. 사냥을 넘어서 독수리는 자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뱀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독사와 비독사를 모두 조절해요. 이제 하늘에서 숲으로 이동해 볼까요? 북미에서의 조용한 스토커가 독사보다 더 민첩하고 정밀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보브캣. 북미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포식자 중 하나인 보브캣. 과학적으로는 링크스 루푸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동물은 방울뱀과 구리뱀 같은 독사도 사냥할 수 있는 능력으로 두드러져요. 먹이가 부족할 때 보브캣은 계산된 정밀함으로 뱀에 주목해요. 날카로운 시력과 예리한 청각을 활용하여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조용히 다가가요. 일단 범위에 들어가면 보브캣은 빠르게 공격하며 최대 12피트까지 점프하고 시속 35마일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비록 보브캣이 독의 면역은 아니지만 위험한 뱀을 능숙하게 처치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어요. 애리존에서 촬영된 한 사례에서는 보브캣이 방울뱀과 맞서는 모습이 기록되었어요. 신속한 공격으로 뱀의 목을 잡고 이동하는 모습은 대담함, 타이밍, 전술적 이점을 보여주었어요. 다음은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는 생물을 소개할게요. 이 두려움 없는 전사가 독에 거의 면역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번째, 꿀오소리. 꿀오소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 중 가장 대담한 뱀 포식자 중 하나예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독사와 맞서 싸우고 이겨요. 느슨하고 두꺼운 피부 덕분에 물려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으며 다른 포식자들이 멈추는 공격을 무시해요. 비록 체격이 작지만 강력하고 민첩하여 위험한 먹이를 쫓고 제압하는 데 완벽하게 적합해요. 꿀오소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독에 대한 저항력이에요.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변이 덕분에 뱀독에 포함된 신경독이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워요. 이 저항력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동물에게 치명적인 물림을 종종 견뎌내요. 사냥할 때 꿀오소리는 스마트한 전술을 사용해
굴의 출구를 차단하거나 뱀을 지치게 한 후 머리에 정확한 물어버리기를 가해요. 그들은 퍼프웨더와 코브라 같은 고독성 뱀을 사냥하며 뱀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강인함, 지능, 독저항력이 결합된 꿀오소리는 뱀들에게 진정한 악몽이에요. 지금까지 크기와 힘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만약 가장 치명적인 뱀 사냥꾼이 당신의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다섯 번째, 거미, 레드백 앤 과부 거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미가 뱀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겠지만 호주 레드백 거미와 과부 거미 같은 몇몇 종은 숙련된 뱀 포식자예요. 호주에 서식하는 레드백 거미는 강력한 신경독을 가진 복잡한 거미줄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곤충을 먹지만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동부 갈색 뱀을 죽이는 사례도 기록되었어요.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는 블랙 위도우와 브라운 위도우가 비슷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의 끈적한 실크는 의도치 않게 다가오는 뱀을 잡아서 도구로 물어 마비시켜요. 이 거미들은 독성뱀과 방울뱀을 포함한 7개의 서로 다른 뱀 가족을 성공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이 거미들은 크기가 30배 작지만 빠른 거미줄 감기, 전략적인 물어버리기, 강력한 독을 사용하여 먹이를 압도해요. 뱀이 죽은 후 그들은 효소를 주입하여 조직을 액체로 만들어 영양이 풍부한 액체로 섭취해요. 작지만 무서운 이 거미들은 진정한 포식의 달인이에요. 실크를 뽑는 거미에서 이제는 발로 뱀을 제압하는 포식자를 만나볼까요? 여섯 번째, 비서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넓은 초원에서 비서새는 자신감 있게 걷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땅에 사는 맹금류는 독사 사냥과 죽이는 능력이 뛰어나며 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운 정밀함으로 사냥해요. 대부분의 맹금류가 하늘에서 공격하는 것과 달리 위를 걸으며 움직임을 스캔해요. 그리고 뱀을 발견하면 공격은 빠르고 잔인해요. 긴 근육질의 다리로 번개처럼 빠른 발차기를 날리며 각 킥은 몸무게의 5배에 달하는 힘으로 타격해요. 이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비서새의 내장 갑옷이에요. 새의 다리는 두껍고 비늘 같은 피부로 덮여 있어 물림으로부터 보호받아 코브라와 퍼프웨더 같은 가장 위험한 뱀과도 최소한의 위험으로 맞설 수 있어요. 비서새는 두려움에 반응하기보다는 계산된 자신감으로 움직여요. 그들의 힘, 민첩성, 자연적인 방어력은 뱀과 맞서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로 만들어줘요. 만약 당신이 무기로 다리만 가지고 치명적인 뱀과 맞서야 한다면 비서새처럼 돌진할 용기가 있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얼어붙을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일곱 번째, 큰 뿔올빼미. 큰 뿔올빼미. 과학적으로는 부보 버지니안스라고 알려진 이 올빼미는 북미에서 가장 강력한 야행성 포식자 중 하나예요. 다양한 식단과 치명적인 사냥 도구를 가진 이 올빼미는 독사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사냥해요. 현장 관찰에 따르면 큰 뿔 올빼미는 비독성 가터뱀부터 매우 위험한 종인 코튼마우스와 프레리 방울뱀까지 다양한 뱀을 사냥해요. 이 새가 특히 두려운 이유는 은밀함이에요. 위에서 소리 없이 내려와 넓은 날개와 거의 소음 없는 비행으로 목표를 놀라게 해요. 일단 사냥 거리 안에 들어가면 올빼미는 강력한 발톱으로 뱀을 움켜잡고 빠르게 부리로 연속적으로 공격해요. 이러한 정밀한 공격은 종종 뱀을 즉시 죽이거나 너무 다치게 만들어 방역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하지만 만약 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또 다른 뱀이라면요? 여덟 번째, 뱀 종류. 파충류 세계에서 다른 뱀을 사냥하는 뱀들이 있어요. 이 행동은 오피오파지라고 알려져 있으며 단순히 이상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뱀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리스트의 선두에는 킹코브라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거대한 뱀으로 과학적 이름은 오피오파구스 하나예요. 그 이름 그대로 주로 다른 뱀을 먹고 독사와 큰 도마뱀을 먹기도 해요. 다음은 북미에 서식하는 킹스네이크예요. 이 비독성 압사자는 방울뱀을 포함한 많은 뱀의 독의 면역으로 유명해요. 그들은 독성종을 적극적으로 사냥하고 소비하여
자연에서 그들의 수를 제한해요. 동남부 미국에 서식하는 동부 인디고 뱀도 또 다른 강력한 오피오파지 포식자예요. 비록 독이 없지만 방울뱀을 사냥하며 독의 자연 면역을 가지고 있어요. 중남미에 서식하는 무수라나도 후방 송곳니를 가진 뱀으로 온화한 독과 강한 턱을 사용해 다른 뱀을 제압해요.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킹 레스네이크는 다른 뱀을 선호하며 종종 중국 코브라 같은 독사도 사냥해요. 이들 뱀을 먹는 종들은 그들의 서식지에서 뱀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어떤 특정 뱀 종이 먹이망에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태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어요. 뱀을 먹는 포식자에서 고대 파충류로 진화가 거북이를 강력한 턱으로 무장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홉 번째, 스냅핑 거북이. 북미에서 가장 강력한 담수 포식자 중 하나인 스냅핑 거북이는 두려운 명성을 얻었어요. 이 선사시대의 파충류, 특히 일반 스냅핑 거북이와 악어 스냅핑 거북이는 강력한 턱과 매복 사냥 전술로 유명해요. 스냅핑 거북이 종은 두 종만 존재하지만 3,000종이 넘는 뱀과 비교해서도 그들만의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기회가 생기면 스냅핑 거북이는 수생뱀과 육상뱀 모두를 소비해요. 스냅핑 거북이는 매복 포식자로 종종 진흙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며 먹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대부분의 뱀과의 조우는 수중에서 발생하며 이 거북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수중 환경을 떠나지 않아요. 문서화된 관찰에는 스냅핑 거북이가 수중에서 물뱀을 잡아먹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의 힘, 정밀함, 포식 효율성을 보여주죠. 두꺼운 껍질과 수백만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진화적 특성 덕분에 스냅핑 거북이는 뱀들이 본능적으로 피하는 몇 안 되는 파충류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포식자는 항상 무섭게 생긴 것은 아니에요. 다음은 보이는 것보다 더 똑똑하고 똑같이 치명적인 호기심 많은 청소부를 소개할게요. 열 번째, 너구리. 너구리는 지능과 손재주로 유명한 매우 적응력이 뛰어난 잡식동물이에요. 그들의 일반적인 식단은 과일, 견과류, 곤충, 가재, 개구리, 작은 포유류를 포함하지만 기회가 생기면 뱀도 사냥할 수 있어요. 뱀은 너구리의 일반적인 메뉴는 아니지만 이 포유류는 파충류 식사를 피하지 않아요. 사실 너구리는 비독성 및 독성 뱀을 사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어요. 그들은 민첩한 앞발과 날카로운 발톱을 사용하여 뱀을 조절하고 정밀하게 죽여요. 드문 경우지만 너구리는 외부 물체, 예를 들어 돌이나 잔해를 사용하여 뱀을 무력화한 후 치명적인 물어버리기를 가하는 모습이 기록되었어요. 이는 스스로 물릴 위험을 줄이는 문제 해결 행동을 반영해요. 너구리는 일반적으로 덜 위험한 먹이를 선택하지만 부족한 시기에는 사용 가능한 모든 식량원을 활용해요. 그리고 그 식량원이 뱀이라면 너구리는 그 위협을 처리하는 데 충분히 능숙하다는 것을 증명해요. 자연에서 가장 두려운 파충류가 자신의 종류를 사냥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11번째. 악어. 악어는 크로코딜리다에 속하는 강력한 정점 포식자로 기회주의적 먹이 행동으로 유명해요. 엄청난 힘, 두꺼운 갑옷, 그리고 제곱인치당 3,000파운드 이상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턱을 가진 이들은 거의 모든 동물, 심지어 뱀까지도 사냥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야생에서 악어는 퍼프 에더, 숲 코브라, 심지어 블랙 맘바와 같은 다양한 파충류를 사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어요. 두꺼운 피부는 자연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매복 전술은 가까운 조우에서 매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포식자와 먹이 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해요. 동남아시아와 남미 같은 지역에서는 버마 파이톤과 그린 아나콘다 같은 대형 압사자가 어린 악어를 사냥하고 삼키는 모습이 기록되었어요. 이는 드물지만 실제로 역할이 뒤바뀌는 상황을 강조해요. 이러한 조우는 크기, 타이밍, 환경에 의해 형성돼요. 악어가 뱀을 사냥할 수 있지만 그들의 존재는 반드시 뱀을 두렵게 만들지는 않아요. 대신 두 종 모두 서로의 치명적인 능력을 인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해요. 이 대결에서 누가 더 많이 이길 것 같나요? 악어 아니면 거대한 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에 답변을 남겨주세요. 이 질문은 정말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잊지 말고 구독하고 채널을 팔로우하여 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세요. 12번째, 야생 멧돼지. 야생 멧돼지. 과학적으로는 수스 스크로파라고 알려진 이들은 공격성과 적응력으로 유명해요.
그들의 식단은 주로 뿌리, 과일, 도토리 및 기타 식물성 물질로 구성되지만 기회가 생기면 뱀도 사냥해요. 다양한 서식지에서 야생 멧돼지는 비독성 및 독성 뱀, 방울뱀까지 사냥하고 먹는 모습이 관찰되었어요. 이는 놀라운 사실일 수 있지만 그들은 이러한 위험한 대결에 잘 대비되어 있어요. 두껍고 내구성이 뛰어난 피부는 자연적인 갑옷 역할을 하여 독성 송곳니가 깊이 파고들 가능성을 줄여요. 또한 그들의 날카로운 송곳니는 파고들기와 방어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뱀을 죽이는 데 더 쉽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들의 뱀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인 공격을 넘어선답니다. 야생 멧돼지는 땅을 파는 행동으로 토양과 식물을 뒤흔들어 놓아요. 이런 활동은 뱀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뱀의 먹이 가용성을 줄여 간접적으로 그들의 개체수에 압력을 가해요. 힘과 회복력, 공격적인 채집 스타일을 가진 야생 멧돼지는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독성 뱀조차 피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위협이에요. 귀여운 가시들에 속지 마세요. 이 작은 생물이 뱀의 공격을 견디게 해주는 비밀 무기는 무엇일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13번째, 고슴도치. 곤충 사냥과 종종 연관되지만 고슴도치, 이 작은 가시가 있는 야행성 포유류는 덜 알려진 면이 있어요. 그들은 뱀과 맞설 수 있어요. 이러한 조우는 드물지만 인상적인 자연 방어력을 보여줘요. 우선 고슴도치는 뱀독에 부분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다른 비슷한 크기의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물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줘요. 이 저항력은 날카로운 가시와 결합되어 작은 뱀과 맞설 때 확실한 장점을 제공해요. 그들의 가시는 갑옷과 억제제로 작용하여 뱀이 깨끗하게 물기 어렵게 만들어줘요. 위협을 느끼면 고슴도치는 꽉 말려 가시를 드러내며 방어해요. 이러한 방어는 종종 포식자, 특히 뱀으로 하여금 물러나게 만들어요. 비록 그들의 식단은 주로 곤충, 벌레, 그리고 민달팽이를 포함하지만 고슴도치는 작은 비독성 뱀을 사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드물고 보통 작은 뱀종에 한정되어 있어요. 반면에 어린 고슴도치는 때때로 더 큰 뱀에게 취약하여 더 복잡한 포식자 먹이 관계를 드러내요. 한 뱀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지만 수백만 마리의 이동하는 군대에 견딜 수 있을까요? 14번째, 도리루스 개미, 군대 개미. 중앙 및 동부 아프리카에서 뱀에게 예상치 못한 위협이 도리루스 개미, 즉 사파리 개미 또는 시아프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 끈질긴 포식자들은 대규모 떼로 이동하며 식민지는 최대 2020만 마리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들의 습격은 빠르고 조율되어 있으며 충분히 빠르지 않은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어요. 도리루스 개미는 주로 곤충, 거미, 지렁이를 사냥해요. 그러나 조건이 허락하면 작은 척추동물 뱀도 사냥할 수 있어요. 다치거나 갇히거나 느리게 움직이는 뱀은 수천 번의 물림으로 마비되어 때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이 개미들은 유목민으로 몸을 연결하여 비보왁스라는 임시 거주지를 형성해요. 끊임없이 이동하며 그들의 습격은 넓은 지역에 걸쳐 있으며 그들의 길에 있는 모든 취약한 생물을 소비해요. 건강한 뱀은 일반적으로 지면 진동을 감지하여 탈출하지만 도리루스 개미의 수화 속도는 실제 위협이 되어 자연에서 뱀조차도 수적 우세에 의해 압도될 수 있음을 증명해요. 마지막으로 북미로 돌아가서 가장 교활하고 다재다능한 포식자를 만나볼까요? 코요테입니다. 15번째, 코요테. 북미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포식자 중 하나인 코요테, 즉 카니스 라트란스는 다양한 식단과 독성종을 포함한 뱀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으로 두드러져요. 코요테는 기회주의적 먹이로 이용 가능한 것에 따라 사냥해요. 설치류와 토끼가 그들의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뱀도 메뉴에 올라요. 그들이 목표로 하는 특정 종류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 가터뱀이나 방울뱀의 개체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 뱀들이 계절적 먹이의 일부가 되곤 해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코요테는 속도, 전략, 날카로운 반사신경을 사용하여 뱀과 맞서요. 그들은 종종 뱀을 둘러싸거나 자극하여 지치게 한 후 머리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물어버리기를 가해 빠르게 대결을 끝내요. 중요하게도 코요테는 독에 면역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공격에는 실제 위험이 따르죠. 그래서 조심과 정밀함이 핵심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코요테가 뱀을 죽이는 이유가 먹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금자리 근처의 위협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조우를 통해 코요테는 지역뱀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독성 파충류조차도 이 교활한 포식자가 근처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함을 증명해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이 콘텐츠를 사랑하실 거라고 믿어요. 다음 주제에 대한 의견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